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재학 중인 유성태라고 합니다. 제가 아마 여기에서 좀 막내뻘일 것 같은데, 이런 자리에 서가지고 되게 송구스럽고 어떻게 발표를 진행해야 될지 상당히 떨리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클라우드 ID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통합 개발 환경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구름 아이디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좀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주제에 좀 맞게 모바일 개발에 있어서 클라우드 아이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지고 계신 인쇄보는 좀 예전 버전이고 좀 제가 수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료는 슬라이드 쉐어 단넷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실 분은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방금 제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소개를 좀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주제를 좀 어린 나이에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진 일인 것 같아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래도 뭐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납득이 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이제 제가 소개하는 게 납득이 될 만한 것이라는 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 소개를 좀 집어넣었습니다.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랑 관계없이 전자전기 공학을 학부 때 전공을 했고, 석사 때는 소프트웨어 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요구공학 발표에서도 좀 상당 부분 좀 아는 부분들이나 연구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모델 드리븐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이제 모델 기반으로 소스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좀 낡은 기술이죠. 근데 그걸로 이제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소스 코드 커버리지 기반으로 해서 결함 위치를 이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다 자동으로 추적하는 기술 같은 것들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박사 과정은 제가 연구실을 이렇게 옮겨서 현재는 파일 시스템, 리눅스 커널을 공부를 하고 지금 현재 논문을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소프트웨어 공학이랑 별로 관계는 없지만은 이제 비발성 메모리가 이제 나오면서 등장할 예정인데, 그게 나오면 이제 시스템에 전통적인 메모리 하이어라키가 바뀌기 때문에 메인 메모리에 파일 시스템을 상주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나이파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했던 그곳의 1기 출신이고, 그다음에 구름 아이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을 냈는데요. 실시간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노다.js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이 책을 저도 모르게 출판사에서 이제 4권을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좀 틈틈이 질문을 드리고 질문하신 분에게 책을 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할 내용은 먼저 간단히 이제 어떤 개념인지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어떤 아이디들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모바일 개발을 클라우드 아이디를 이용해서 하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가능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다음에 클라우드 아이디를 이용해서 이제 모바일 개발하는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동향으로 이제 제가 이제 파운딩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구름 아이디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데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사스, 파스, 이아스 같은 거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개발 또한 이제 서비스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자 하는 게 이제 외국에서는 많은 사례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합 개발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커뮤니티 개발, 커뮤니티 지원 도구, 테스팅 도구, 이슈 트래킹 도구, CI 서버까지도 이제 서비스화로 전환이 되려고 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거는 클라우드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구글 닥스처럼 별도의 네이티브로 이제 개발 환경을 설치를 하지 않고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은 접속을 해서 개발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요. 이러한 클라우드 통합 개발 환경의 장점으로는 일단 장소나 장치, 운영 체제에 구애받지 않고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러한 내용으로 몇 번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장점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집에 가서도 개발해야 되고 지하철에서도 개발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아이디어가 있고 뭔가 이렇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이 번뜩했을 때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많은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발 환경을 한 번만 설정을 해놓으면 언제 어디서든 동일한 그런 세팅으로 개발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설치 과정이나 뭐 세팅 과정이 불필요하다는 데 좀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기 때문에 긴밀한 협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글 닥스에서 이제 구글 닥스에서 문서를 동시 편집하는 것처럼 소스 코드도 동시에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고요. 빌드 디버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냥 서버 사이드에서 빌드 해주는 정도입니다. 근데 차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전망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분산 처리를 통해서 대규모 그 빌드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을 짧게 처리를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디버깅 또한 이제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기사들은 이제 나중에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제로 이제 외국에서는 이러한 내용들로 이제 기사도 많이 뜨고 있고요. 소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클라우드 아이디 구조라고 이제 그려놓은 것인데, 모든 클라우드 아이디가 이러한 구조로 돼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구름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아이디는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그냥 마치 이클립스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클립스에 이제 플러그인 엔진이 있어가지고 어떤 틀만 갖춰져 있고 언어별, 플랫폼별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확장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구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고, 다른 아이디들은 플러그인 개념을 가진 것들도 있고 안 가진 것들도 있지만 아마 가진 것들이 좀 더 많은 인기를 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현황으로 이제 여러 사이트를 리스팅을 해놨는데요. 이제 클라우드 아이디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한번 소개를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드렸는데, 클라우드9이라고 하는 그 아이디가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많은 사용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거기서 만든 동영상이 되게 클라우드 아이디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vant. You've tuned your mind and body to be at one with your code, but something keeps knocking you out of... You're a code savant. You've tuned your mind and body to be at one with your code, but something keeps knocking you out of your state of bliss. Even though your whole life is in the cloud, your desktop IDE is holding you back. Because when you run into trouble, trying to collaborate on your code is excruciating. You shoot your work over to your code compadre, and he can't replicate the error, so you both spend a ton of time hunting down some non-bugs, while the real bug doesn't get fixed. And even if you do eventually get everything working locally, you pray your code will work once you deploy. Face it, your IDE is holding you hostage. You'll never reach nirvana with all that baggage. Now, clear your mind and imagine a world where you and your fellow coders could collaborate on the same code and access it from anywhere. Well, you can stop imagining because Cloud9 is already here. Just like everything else important in your life, Cloud9 IDE is cloud-based. It's been developed by coders like you to be ready to go the second you log in. So you can start working right away with zero ramp-up time. And Cloud9 was built for collaboration. If you ever find yourself in a tough spot, just chat with your fellow developers right in the IDE and let them work through the problem with you. It's like Google Docs for code. And that's just awesome. Cloud9 is just as responsive as a desktop IDE. It's already tied in with the other tools you use, and you can even deploy right from Cloud9, so there are no nasty surprises when you go live. So think about how you work. You can keep wandering alone in the desert with that old IDE, or you can use Cloud9, and we can all reach code nirvana together. Sign up today at cloud9ide.com.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협업을 좀 많이 나타낸 동영상인데요. 본의 아니게 클라우드9 IDE에 대해서 광고를 한 것처럼 돼버리긴 했는데, 동영상을 보고 처음에 든 생각이 이제 되게 잘 설명했다, 장점을 잘 설명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표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각 사이트들은 다 괜찮은 서비스들만 이제 리스팅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한 번씩 들어가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클립스에서도 이제 온라인 아이디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2년 전부터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베타 서비스로 이제 오픈하기도 했는데요. 오리온 프로젝트라고 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자바스크립트랑 그다음에 PHP, 루비, 파이썬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뭐 C나 C++, 자바를 지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클립스에서도 그런데 방향성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데 좀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구글에서도 이제 앱스 스크립트라고 해서 구글 앱스를 쓰시는 분들은 구글 닥스,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시면은 새 파일을 만들 때 스크립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누르시면은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웹앱을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글이 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고 잘 기능적으로는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크롬 앱스토어에 바로 퍼블리싱을 할 수 있는 기능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그 런칭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많은 개발자들이 그 닥스를 위한 추가적인 뭐 애드온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자신만의 그냥 뭔가 크롬 앱스토어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올린다든지 그런 거를 하는데 장벽이 많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저는 이걸 봤을 때 그 예전에 오피스에 엑셀을 보면은 비주얼 베이직이 좀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폼 디자인 같은 걸 해서 좀 반복적인 부분들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그 제공을 해주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런 거랑 같은 컨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글 닥스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필요에 따라서 확장시킬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살펴보니까 크롬 앱스토어에 퍼블리싱 하는 기능부터 해서 이제 앞으로는 좀 더 크롬 OS라든지 이런 데 밀접하게 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클라우드 아이디를 가지고 모바일 개발을 당장에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모바일 개발에서는 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이티브 쪽은 개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주로 웹 개발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요. 하지만 웹 기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뭐 하이브리드 앱이라고 불리는 이제 HTML5를 기반으로 해서 자바스크립트랑 이렇게 연동을 해서 디바이스 API를 이용해 가지고 만드는 그런 모바일 앱들은 충분히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발표 자료 인쇄 후에 더 이제 준비를 하다가 발견한 프로젝트가 이제 아이스니움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미 이런 그 아이디가 등장을 했습니다. 5월부터는 유료로 이제 전환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또 한번 제가 구동을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멀지 않은 시기에는 구글 닥스나 지메일처럼 예전에는 아웃룩을 쓰고 워드를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뭐 많은 분들이 구글 닥스, 지메일 많이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처럼 개발 환경에서도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아이디의 장점은 효율적인 협업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 협업이 아까 전에는 이제 구글 닥스처럼 동시 편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긴밀한 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SCM과 많이 결합이 돼서 Git이나 서브 버전, SVN 이렇게 그 소스코드 레파이토리들이랑 긴밀하게 협업이 되고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 인티그레이션 서버 같은 것들과도 붙어가지고 협업 자체가 뭔가 행위 자체가 프로젝트에 반영이 되면서 테스팅까지 이루어지고 또 뭐 거기에 대한 오류는 같이 해결할 수 있고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온라인상에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협업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설명드렸듯이 이제 어떤 장치든 뭐 데스크탑이든 노트북이든 그다음에 뭐 아이패드, 뭐 안드로이드 기반의 뭐 스마트 패드들 그리고 뭐 최근에 크롬북이라고 해서 크롬 OS만 내장된 그런 노트북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만 있어도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그 이클립스나 뭐 비주얼 스튜디오, 뭐 엑스코드 같은 것들에 비해서는 기능도 작고 성능적으로도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개념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한 사례나 이걸 통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뭐 프로젝트를 마쳤다라고 하는 사례가 아직까지는 나오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소스 코드가 어떤 클라우드 환경에 올라간다라는 게 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는
오픈 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좀 약간 배타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보완적인 측면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츰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클라우드 아이디를 이용해서 모바일 개발을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모바일 개발, 특히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장치와 너무 많은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디바이스에서 실행 및 테스트가 필수적인데 그것들을 하기가 되게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GUI 설계를 하려면은 이제 뭐 어서링 툴을 이용한다든지 실시간으로 이제 고쳐보고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은 좀 지원을 하는 게 좀 미비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개인 개발자나 서드 파티 뭐 아니면은 작은 앱 개발 업체 같은 경우는 퍼블리싱을 하는 과정이 웹 기반 아이디를 가지고 했을 때는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커널을 많이 수정을 하고 빌드를 하고 하는데 제가 이 구름 아이디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커널 소스 코드를 연결시켜서 가끔씩 써보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 스스로 불편한 게 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곤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몇 가지 해결책, 특히 저희 구름 아이디 같은 경우는 이제 디바이스 에뮬레이터를 그 VNC를 붙여가지고 웹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원격 디버깅이라고 해서 그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 그 리모트로 그냥 APK 빌드된 걸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디버깅 모드로 실행을 시켜서 그 디버깅 정보들을 로그 캐시나 이런 것들로 원격으로 받는 그런 것들도 이제 지금 현재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같은 네트워크에 묶여 있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화 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힘든 게 사실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점차 개선을 시켜 나가면은 디바이스 테스팅 부분에서도 좀 많이 한계가 극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컴파일이나 빌드, 테스팅, 그다음에 정적 분석 같은 것들, 아까 전에 이제 요구공학 그 발표 때 나왔던 여러 가지 그것들 보면은 이제 대부분 분석 도구들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분산 처리를 하면은 이제 뭐 실제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연구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드볼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처리를 하는 거를 실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줄이는 그런 것들도 이제 눈에 띄게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것도 확인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서비스화가 된다면은 뭐 대기업은 쓰지 않을지 몰라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많이 이득을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브리드 앱, 좀 이따 이제 아이스뉴 미스트라고 하는 그 서비스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볼 건데요. HTML5, CSS3,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만 해도 꽤 깔끔한 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API라고 해서 아직까지 표준화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장치의 정보를 조회하거나 장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API가 이제 조금씩 오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웹 기술로만 구현을 하는 단계에 이미 이르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에서는 KTH에서 앱스프레소라고 하는 그 프레임워크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거는 이제 폰갭, 그리고 폰갭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아파치 코르도바라고 하는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현재도 하이브리드 앱을 개발하실 수 있는데 하이브리드 앱 자체의 특성이 플랫폼 인디펜던트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웹 기반 ID에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실제로 아파치 콜도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는 아이스니움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아이스니움인데요. 5월부터는 뭐 유료로 한다고 하니까 한번 써보실 분들은 이제 4월 안에 한번 들어가서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부분은 퍼블리시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랑 그 다음에 런을 할 때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시뮬레이터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웹 기반이니까 시뮬레이터라고 해서 뭐 진짜 뭐 버추얼 머신 돌아간다든지, 그러니까 에뮬레이션 한다든지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해보면 적어도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제공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돼 있고 센서도 GPS 센서도 연동을 시켜서 이제 GPS 센서도
그 디바이스에 날린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jQuery 모바일이라고 하는 UI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이게 하이브리드 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이제 웹 페이지를 표현해 줄 수 있는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플랫폼 인디펜던트 하게 하려면은 빌드하는 과정에서 각 플랫폼별로 어플리케이션을 따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근데 아파치 콜도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바다, 타이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윈도우즈 폰, 그러니까 거의 존재하는 모든 모바일 플랫폼들을 다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복잡하거나 아니면 게임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면은 사실 이런 걸로 개발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개발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모두 서비스화가 된다면은 상당히 편리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페이지가 너무 와버려가지고 혹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나요? 저는 아직 기업을 그렇게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 정도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는지는 직접적으로 느껴보진 않았지만 선배님들이라든지 들리는 얘기로는 지하철 타고 집에 가고 있는데 다시 오라고 한다든지 갑자기 어느 날 구미 공장에 내려가서 다 일일이 꼽아서 롬을 다시 올린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면 이제 네이버 NHN 같은 경우는 CI 서버를 되게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리그레션 테스트를 안 하고 자기 것만 고치고 갔다가 다음날 네이버 페이지가 좀 이상하게 된 그런 적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비스화가 많이 되고 하면은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귀찮은 걸 싫어하는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IT 분야의 발전은 거의 이 본능으로 인해서 발전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자동화가 되고 서비스화가 되는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또 욕심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퀄리티는 항상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화를 한다고 해서 질이 낮아지는 거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최소한의 질 아니면은 더 좋은 질을 보장을 하면서 대부분의 대부분의 개발 프로세스들을 서비스화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바이스 테스팅 같은 경우가 이제 서비스화가 되기 가장 좋은, 가장 먼저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유닛 테스트, UI 테스트, 액셉턴스 테스트, 디바이스 테스트,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는데,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는 개발자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서비스화가 되긴 힘들지만, 지금 소개드리는 몽키토크와 같이 뭔가 UI 테스트 자동화 도구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하기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 사이트를 다시 들어가 보니까 이 회사에서 이미 클라우드화를 진행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몽키라고 하는 여러 에뮬레이터들, 여러 버전을 가진 iOS와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들을 클라우드 환경에다가 모아두고 어떤 개발자나 회사에서 테스팅 스크립트만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어떻게 눌러보고 뭐가 나왔는지 확인해라 라는 식으로 시나리오를 짜서 그걸 보내주면은 그거에 대한 모든 검토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해서 리포팅을 해주는 식으로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만 비춰봐도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테스팅 도구들도 많이 클라우드화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쓰시고 계신 개발자분이나 회사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몽키토크 동영상을 넣어놨는데 혹시 몽키토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죄송합니다. 네, 몽키토크가 대략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동영상인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보면 mobile web HTML page. 되기 때문에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You got your app running. Got a web. 그 몽키토크 도구 자체도 이클립스를 수정을 해서 만든 도구이기 때문에 형태가 비슷한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UI로도 이제 자바스크립트로도 편집이 가능하지만 UI로도 어디를 어떤 식으로 뭐 터치를 하라든지 뭐 투탭을 하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그 시나리오를 만들 수가 있고요. 에뮬레이터나 실제 디바이스나 뭐 연결을 시켜서 바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As you can 이렇게 tell,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it won't work. 그래서 이 도구를 이용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CI 서버에 연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피니스라고 하는 걸 이제 수정해서 엔타프라고 하는 걸 만들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연결을 시켜가지고 UI 테스트를 자동으로 엑스텐스 테스트를 할 때 같이 수행을 시킨 다음에 레포팅을 시키는 식으로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You can tell it records those. 네, 뭐 Let's say we wanted to put a script, but you didn't. 자세히 이걸 보시고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뭐 한 이 정도로 예, 진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반 사용자도 모바일 앱을 개발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클라우드 아이디를 통해서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첫 번째로 이제 MIT에서 앱 인벤터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스크래치라고 해서 이미 뭐 미국 같은 곳에서는 이제 초등학생들에게 이제 프로그래밍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로 이제 블럭을 쌓듯이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스크래치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앱 인벤터라는 거를 이제 몇 년 전에 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실험적으로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보여준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스폰서 같은 게 끊긴 건지는 모르겠지만 도메인 자체가 이제 MIT로 넘어가고 MIT 앱 인벤터라고 해서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구글이 뭐 진행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일단 구글 앱 인벤터라고 적어놨고요. 이거의 이제 컨셉은 그 전문 개발자가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이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종의 매시업 같은 거를 안드로이드 앱으로 하자라는 컨셉이었거든요. 그래서 스크래치 기반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진행하는 구름 아이디 프로젝트에 S전자에서 그러니까 S전자 T 플랫폼이라고 하면 뭐 다 아시겠지만은 거기서 이제 총 3군데의 부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각자 쓰고자 하는 의도가 달랐는데요. 첫 번째 부서는 이제 이렇게 일반 사용자들이 개발을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싶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개발자들이 이거를 T 플랫폼을 말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T 플랫폼을 쉽게 T 플랫폼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개발을 해볼 수 있게 해서 SDK를 연결시키는 프로젝트를 원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부서도 이제 그렇게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좀 진행을 계속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일반 사용자들이 뭔가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거나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좀 개발 능력이 되는 분들은 좀 더 이렇게 만들어서 퍼블리싱까지 하는 그런 단계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앱 스크립트는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걸 보시면은 아마 더 확신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동영상은 짧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ing web applications. With just a browser, you can build scalable web applications that integrate easily with Google products. AppScript uses a familiar JavaScript format, so you can take what you know about web development and what you know about Google products and create something new really quick. Google APIs and user interface tools are built right into AppScript as services, and the script editor gives you fast access to all the services with code completion. Accustomed to editing HTML? There's an HTML service you can use to make templates and layouts. Or if you've used the Google Web Toolkit, you'll recognize the controls and layout panels available to create robust interfaces. And with the same library of services, you can save data in Google Spreadsheets,
connect to external databases, or use the new ScriptDB to create a JavaScript object store. When you're ready to share your web application, publish it as its own service with versioning and shareable libraries. AppScript even has quick publishing to the Chrome Web Store, where anyone can find, install, and use your web application. To create a new script project of your own, open Google Drive and click Create, More, Script. Or just go to script.google.com to start your first project today. 네, 영어로 설명을 하게 됐지만 아마 보신 분들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되게 명료하고 간단하지만은 뭘 하는 건지 전달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한 생각이 이제 그 최근에 안드로이드가 이제 크롬 OS 담당을 하는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렇게 부서 개편이 이루어졌었다고 이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거랑 이제 연관지어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자동으로. 예. 그래서 그 크롬 OS가 제 개인적으로는 안드로이드를 언젠가는 누르고 더 대중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이브리드 앱 형태를 구글이 못해서 지금 제공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앱 스크립트 같은 걸 이용해서 하이브리드 앱 형태인데 그냥 바로 구글 스토어에 플레이 스토어에 바로 퍼블리싱을 할 수 있는 그런 앱 스크립트의 좀 진화된 버전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보셨던 것 중에서 UI 오서링 툴이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구글 앱스용 그 폼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아무래도 구글이 그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사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UI 오서링 도구를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웹에서도 UI 오서링을 하고 그걸 통해서 또 코드도 만들고 빌드까지 하고 또 퍼블리싱까지 하는 그런 환경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동영상을 좀 추가를 해놨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전 발표에서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 공학과 관련된 도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도구들 중에 상당수는 오픈소스입니다. 오픈소스면서도 널리 쓰이고 있고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불편한 점들은 그러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프로젝트별로 이제 긴밀하게 그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주려면은 상당히 귀찮고 오래 걸리고 뭐가 문제가 하나 발생하면은 그것 때문에 개발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되고 그래서 소규모 인원들이 그거를 사용해서 효율성을 높이기에는 좀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특히 뭐 젠킨스 같은 경우는 가장 뭐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른 것들이랑 좀 많이 플러그인으로 연동이 잘 된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다른 것들은 사실 그 같이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약간 대부분의 좀 부정적인 얘기지만 대부분의 개발자들이나 그 회사들이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쓰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가서 한마디 더 하고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들지만 굳이 이거를 몇 줄 안 되는 걸 느린 뭐 레드마인에 들어가서 올리고 그거를 누군가 확인하길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비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클라우드 서비스화가 돼야 좀 더 사용성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GitHub 가시면은 소스코드 바로 편집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바로 해서 커밋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처럼 이제 네이버의 엠포지라고 하는 그 소스포지를 흉내낸 엠포지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지금 구름 아이디를 이용해서 바로 엠포지에 있는 소스코드를 편집을 하고 빌드까지 해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환경이 바뀌게 되면은 오픈소스 자체도 좀 더 활성화가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이랑 또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은 모바일 앱 개발자들이 좀 더 경쟁력이 향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온라인에서 만나서 같이 개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컴덕후 같은 생각일 수도 있는데 뭐 온라인 게임을 하듯이 만나서 이제 외국 개발자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해본다든지 그런 환경도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 개발을 클라우드 아이디로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전망을 해봤을 때, 그,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남겨진 이슈는 그,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안 문제가 아직 있습니다. 보안 문제라고 하는 거는 클라우드 환경의 어떤
소스 코드를 올린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난해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외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프리하기 때문에 더 일찍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도 좀 그런 문화가 좀, 소스 코드를 다시 공개한다고 그게 뭐 막 하늘이 무너지고 그럴 일은 아니거든요. 뭐 엄청나게 중요한 알고리즘이 있으면 당연히 숨겨야겠지만은, 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그 코드를 오히려 보여주는 게 저는 더 많은 피드백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더 문제가 돼, 이렇게 개선하는 게 좋다라는 피드백을 얻는 게 더 이득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보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베디드 개발에서는, 인베디드나 시스템 개발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네이티브 개발 환경은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는 다 텍스트 에디터나 뭐 VI나 뭐 이런 것들을 써서 개발을 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VI는 약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좀 써보는 정도지, 그걸 뭐 단축키 몇 번 외웠다가 이제 불편하다고 안 쓰는데, 아마 나이가 많으신 개발자분들은 아직도 VI를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VI를 쓰다가 뭐 비주얼 스튜디오가 나왔을 때 분명히 VI 쓰던 사람들은 비주얼 스튜디오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쓰던 게 바뀌는 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한 번 더 뭔가 배워야 된다는 게 좀 장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클라우드 아이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전환되는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지금도 VI를 쓰듯이 네이티브 개발 환경들은 여전히 자기 역할을 인베디드나 시스템 개발 쪽에서 아마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돼서 적어봤는데요. 기존에 이제 여러 개발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개발 방법론들이 이렇게 긴밀한 협업 체계를 갖춘 클라우드 개발 환경에서도 여전히 유효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적어봤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두 개발자가 그 클라우드 아이디에서 만나서 소스 코드를 편집한다고 하면은 진짜 뭐 페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딱 맞는 것도 있지만, 뭐 다른 뭐 개발 프로세스 중에 뭐 대표적인 워터폴이라든지, 뭐 워터폴은 뭐 사실 다들 잘 안 쓰는 모델이긴 하지만 오히려 워터폴이 더 잘 맞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더 많이 실험적인 그 접근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발자의 익명성에 따른 문제는 이제 오픈소스 쪽을 아까 적었었는데, 오픈소스에서 개발자들이 자신의 신원을 최대한 숨기고 좀 약간 나쁜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픈소스, 기존의 오픈소스 중에 잘 되는 오픈소스들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커밋을 하고 그걸 또 검수를 하고 최종 검수를 하는, 그러니까 리눅스 같은 경우는 리눅스 토르발즈가 맨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모든 걸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꽤 많이 쓰면서도 가볍고 작은 프로젝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뭔가 나쁜 악성 코드를 싣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문제도 고려를 해보고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 클라우드 통합 개발 환경을 이용해서 모바일 개발을 하면 어떨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봤는데요. 구름 아이디라는 걸 소개하기 앞서서 국내에서는 현재 약간 좀 비화를 말씀을 드리면은 딱 두 개가 있었습니다.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저희 걸 보고 그쪽 이제 회사고, 저희는 이제 학생 개발자들끼리 모여서 진행을 했는데 저희 걸 보고 개발을 중단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거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 다른 일을 하시자고 조인을 하라고 하셨는데 일단 거부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기본적으로 그 다른 ID들이 제공하는 것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그인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현재 PHP, 자바, 자바스크립트, 이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측 자바스크립트, 노드.js, 그다음에 파이썬, 그다음에 구글 고랑, 그다음에 다트, 그리고 PHP, JSP, 안드로이드는 지금 준비하고 있고 좀 이따 데모 보여드릴 건데 다양한 언어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온라인 편집할 수 있고 빌드 실행할 수 있고 디버깅도 할 수 있습니다. 디버깅도 해서 이제 뭐 기본 상용 도구처럼
스코프 맞춰가지고 들어가서 값 수정해보고 뭐 그런 정도까지는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사업화를 진행을 했는데 그 메인 기능으로 두고 있는 게 이제 교육용입니다. 교육용은 지금 현재 성균관대학교 제가 있는 학교에서 실습 교육 정규 과목의 그 실습 플랫폼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이 접속을 해서 슬라이드 쇼를 같이 보면서 강의를 듣고 실습을 하고 문제를 풀고 제출을 하고 채점이랑 그다음에 그 뺏겼는지에 대한 검사까지 다 자동으로 해줘서 이거를 지금 하나의 그 상품으로 지금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집에 가셔서 다운로드 받아서 소스코드 보시면 모든 걸 다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용 버전만 제외하고 모든 소스코드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듀얼 라이센스라고 적어 놓은 거는 이제 상업 부분이 교육용 버전만 해당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그냥 오픈돼 있고 그걸로 뭐 다른 걸 하셔도 저희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파 공개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수행을 해서 2년 연속 우수 과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용 버전 출시를 하고 글로벌 서비스 버전 저희도 다른 해외 업체처럼 저희가 뭐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용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S전자 그다음에 뭐 NHN 뭐 이런 데서 요구하는 그런 그 각자 용도에 맞는 그 커스터마이징 된 버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는 상당히 오래된 프로젝트거든요. 벌써 횟수로 5년을 맡고 있는데 클라우드9이 시작한 게 2011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따라잡힌 거기도 하고 국내의 어떤 그런 현실을 저희끼리는 탓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글로벌 서비스를 출시하면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들어가시면 데모 서비스를 이용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아이디가 뭔지라고 하는 거를 다른 해외 서비스들도 한번 보셔도 좋겠지만 저희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드리려고 했던 제가 쓴 책의 실습 프로젝트들도 지금 해당 주소에 가면은 모두 소스코드 고쳐보고 프로젝트 만들어서 소스코드 고쳐보고 실행해보고 하실 수 있게 다 돼 있거든요. Node.js 플러그인 기반으로 해가지고 모든 예제들이 프로젝트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책이 없으셔도 다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룹 아이디에 대한 소개는 마쳤고 실제로 이제 데모를 2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아까 아이스니움이라는 거 한번 보여드렸고 다른 것들을 이제 동영상으로 보셨겠지만 대부분은 웹 기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웹도 지원을 하지만 C++를 개발을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앱도 이제 편집하고 빌드하고 그다음에 VNC를 이용해서 저희가 VNC 웹 기반 클라이언트는 아직 개발을 못했고 그 오픈소스로 공개된 거를 사용해가지고 접속을 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웹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 개발은 제가 파이시스템 쪽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오존이라고 하는 벤치마크 도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 도구를 간단하게 그냥 헬프문 글자 몇 개 넣어가지고 반영이 돼서 빌드가 되는지 보고. 그래서 네 분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지금 책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걸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고요. 예. 클라우드 아이디를 이용한 모바일 환경 개발 미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변성태 연구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